네가 어디 가서 나 같은 사람을 만나. 나나 되니까 너랑 살아주지. 외도 폭행을 저지르고도 야 네가 애미네. 원래 부부는 다 이러고 살아. 수십 년을 같이 살면서 이런 일 한 번 없을까? 아 진짜 예민하고 피곤하게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 이런 말을 법정에서 쏟아내고요. 너는 이런 거 못하니까 그냥 내 말 들어. 이런 약점 있는 거 너도 인정하지?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세상에 이런 말 하는 사람 어디 있냐고요? 저는 매일 봅니다. 제 배우자가 항상 저한테 너는 어디 가서 절대로 다른 사람 만나지 못한다. 나를 떠나는 순간 너는 끝이다. 정말 그런가? 하면서 내 의사가 어느 순간 지배당하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상대방을 가두기 위해서 정말 공포스러울 정도로 이런 말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윤아입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꼭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정신과 의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어떤 학술적으로 또는 어떤 어려운 용어를 통해서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왜 가스라이팅이라는 주제를 갖고 왔냐고요? 저는 실제로 심리 상담하시는 분보다 어쩌면 더 많이 가스라이팅을 가정에서 당하는 사례들을 지켜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가장 가까운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가스라이팅의 경우에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피해자들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3가지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네가 어디 가서 나 같은 사람을 만나. 나나 되니까 너랑 살아주지.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우리 배우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막 들리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이런 얘기는 사실 부부간에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하는데 가스라이팅에 이르느냐 라는 것에 대한 판단은 정말 그 사람의 말이 어떤 농담이라든지 진짜 자기도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귀여운 어떤 투정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나를 깎아내려서 정말로 저 사람이 이 세상에 나 아니면 진짜 너랑 살아줄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지속적으로 딥하게 나를 세뇌하는지 이것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말 이것 자체를 가지고 가스라이팅이다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12년 동안 수천 명의 의뢰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가스라이팅을 당하신 분들의 그 특유의 표정과 자신 없는 그 바이브가 있어요. 진짜 자신 없는 모습으로 와서 제가 이혼하면 다른 사람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제 인생에서 뭐 마지막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제 배우자가 항상 저한테 너는 어디 가서 절대로 다른 사람 만나지 못한다. 나를 떠나는 순간 너는 끝이다. 이런 말들을 진짜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원래 자존감이 좀 높았던 편인 분들도 이런 얘기를 진짜 1년, 2년도 아니고 5년, 10년 계속 듣잖아요. 정말 사람 다 똑같습니다. 정말 그런가? 하면서 내 의사가 어느 순간 지배당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이 가족이나 배우자 이렇게 친밀한 관계에서 많이 일어나는 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한쪽 입장을 대변하긴 하지만 법정에 가면 또 상대방을 마주하는 직업이기도 하거든요. 저희는 싸우는 직업이다 보니까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도 굉장히 듣게 되는데요.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를 제가 대리하다 보면 가해자들을 제가 봤을 때 좀 놀라곤 합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정말로 이 사람이 나 아니면 누굴 만날 수가 없어. 이 사람은 내가 걷어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이 날 떠나면 어떡하지? 내가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굉장히 여리고 못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감이 없으니까 계속 지속해서 자신의 배우자가 자기를 떠날 걸 두려워하고 그래서 오히려 넌 나 없으면 못 살아. 너 절대 나 떠날 생각하지 마.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짜 저는 이런 분들 매일매일 보는데 대사 한마디 한마디까지 다 똑같습니다. 지위를 계속 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 강화시킴으로써 이 사람이 나를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생각. 어떤 분들은 돈으로, 힘으로 이것을 제압하려고 합니다. 너 내가 벌어주는 돈 아니면 너 길거리에 나 앉을걸? 당신 내가 맨날 이렇게 돈 벌어다 주는데 당신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요. 또는 진짜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휘두르거나 심한 경우 협박과 폭력에 이르기도 합니다. 뭐 이런 대사를 한 번 이상 했다고 해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이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부부관계가 이런 말 하나도 안 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말
정말 상대방을 가두기 위해서 정말 공포스러울 정도로 이런 말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버려지고 싶지 않아서 상대방을 막 비하하는데요. 당신은 굉장히 이성으로서 매력이 없어. 아, 진짜 이성으로는 최악이야. 막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물론 이거 진짜로 진심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그거는 모욕이죠. 그런데 이게 진심이 아니면서도 이렇게 말해야 다른 이성의 유혹에 혹하지 않을 거야. 내가 저 사람을 가둘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장 많이 하는 말 그 두 번째는요. 네가 이상해. 네가 예민해서 그런 거야. 이런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 했다고 해서 가스라이팅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떤 이제 특정 환경에서 진짜 잘잘못을 따져야 할 정도로 한 사람이 잘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좀 극단적인 예로 외도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는 말을 했을 때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네가 예민해. 원래 부부는 다 이러고 살아. 수십 년을 같이 살면서 이런 일 한 번 없을까? 내가 참고 하다가 어떻게 이번에 그런 일이 생긴 거야. 아, 진짜 예민하고 피곤하게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 말도 안 된다고요? 세상에 이런 말 하는 사람 어디 있냐고요? 저는 매일 봅니다. 이런 말을 법정에서 쏟아내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한테 외도 폭행을 저지르고도 이걸 감내하지 못한 당신이 이상한 거다. 당신이 예민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외도 폭행 피해자들을 모시고 법정에 나가면 외도나 폭행으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말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아, 정말 가정을 지키려는 노력을 안 하고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바로 가정을 깨버리는 거, 이게 맞습니까? 이거 당신 그리고 당신 변호사가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외도나 폭행이 애초에 잘못임은 인지하지 않고 이것을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정을 파탄낸 것이다 라는 기적의 논리. 진짜 매일 듣는데도 매일 화가 나고요. 12년째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특히 가정에는 정말 배우자를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구나. 내가 이런 걸 세상에 진짜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찍는 거기도 하고요. 저한테 외도의 피해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의처증 또는 의부증이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면 자꾸 불안하고 상대방이 이성하고 대화만 해도 제가 의심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 중에는 진짜 의처증, 의부증인 사람들도 물론 있죠. 근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것은 가스라이팅의 결과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본인이 신뢰하지 않을 행동을 해놓고서 상대방이 그걸 의심하는 게 나쁘다, 이상하다라면서 계속 상대방을 세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진짜 내가 이상한가? 정말 내가 예민한가? 하면서 자신을 자책하게 되거든요. 사람 다 똑같습니다. 이런 얘기 계속 들으면요. 죄책감이 올라오고 내가 정말 부족하구나. 내가 정말 잘해야겠다. 내가 고쳐야겠다. 이렇게 화살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굉장히 습관화되고 이것이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결국 몸과 마음을 모두 망가뜨리게 됩니다. 이혼이라도 해서 여기에서 벗어나면 다행인데 이혼을 결심하지도 못할 정도로 가스라이팅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오늘 영상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스라이팅 자주 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말 뭘까요? 네가 그렇지 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연인관계, 가족관계, 부모와 자식, 배우자 되게 많이 하는 말이에요. 이거 했다고 해서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걸 그냥 좀 상대방의 어떤 단점을 좀 짚어주고 싶은 진짜 애정적인 것에 좀 표현이 서툴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연인이나 배우자가 어떤 덜렁거리는 행동을 했을 때 꼭 이걸 고치고 싶어서라기보다도 좀 귀엽기도 하고 그 실수가 너무 잦으니까 네가 그렇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말 자체도 표현 방식으로는 굉장히 좀 고치면 좋은 말들이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배우자, 부부간에 또는 연인간에 이런 친밀한 관계에서 내가 어떤 나의 단점이나 약점을 상대방한테 드러내거나 나는 이런 게 부족해 라고 얘기했을 때 보통 자신의 단점을 고백하면 더 친해지고 더 가까워져야 하는데 그래? 네가 그거에 많이 약하구나. 네가 스스로 그걸 네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난 그걸 휘두르고 그걸 권력으로 사용할 수 있겠네? 이런 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요. 어떤 분들은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정말 이런 부분이 너무 부족해서요, 변호사님. 제가 결혼 생활 동안 정말 계속 잘못을 했고 제가 진짜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할 말 없어요. 배우자가 저한테 하는 말 다 인정합니다. 근데 진짜
말씀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사소한 어떤 실수임에도 그걸 가지고 계속 상대방을 모욕하고 네가 그렇지 뭐 너는 잘못됐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의사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이런 거 못하니까 그냥 내 말 들어. 이런 약점 있는 거 너도 인정하지?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런데 이게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모든 권력을 자기가 쥐고 흔들려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선 그 사람의 생각까지 지배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다 보면 아무리 다 큰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어린 아이처럼 점점 상대에게 의존하게 되고 그땐 말로 바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배우자를 바보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데 내 배우자가 그런 것 같다? 그러면 진짜 이게 지속적이고 강압적이고 고의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표현력이 조금 부족한 사람이어서 이게 개선될 수 있는 것인지 곰곰이 딥하게 들여다보시고요. 만약에 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거 나다. 내가 이런 얘기를 맨날 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스스로 굉장히 크게 반성하고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지속한 관계는 유한합니다. 절대로 이 관계는 발전할 수 없고 정말 고인물처럼 점점 썩어 들어가게 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만 망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인생도 망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를 가스라이팅해서 가둬두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나에게 복종하게 만든다? 그런 가불관계처럼 형성된 관계가 어떤 발전이 있으며 그 관계가 나한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상대방을 휘둘러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감정? 그 감정이 나한테 줄 수 있는 게 지속적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모자르고요.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고 싶은 마음도 다 있고 사람 다 약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요.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냐 없냐. 내 자신을 객관화하고 똑바로 들여다봐서 나의 잘못을 고쳐나갈 수 있는 의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인간은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끌어서 행복하게 발전시키고 싶고 오래오래 진짜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살고 싶으시면요. 내 안에 있는 이런 못남들을 절대 키워나갈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스스로 인지하고 뿌리를 뽑아버리시는 거는 어떻겠습니까? 저는 진짜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이라도 내가 그래 나는 이 부분은 조금 고쳐야 돼. 내가 좀 이런 못난 부분이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네가 그렇지 뭐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잘못했겠지. 다 상대방이 사정이 있으니까 저런 행동과 말을 하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사실 요새 좀 핫하지 않습니까? 일단 가스라이팅이라는 개념이 이제 진짜 많이 퍼졌지만 앞으로도 더 많이 퍼져나가서 스스로를 좀 점검하고 또 내 배우자를 점검하고 진짜 친밀한 관계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이 가스라이팅 우리가 없앨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12년을 살다 보니 항상 이 가스라이팅의 피해자 그리고 가해자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요. 이제는 너무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좀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이 사람 정말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인 정신적 학대를 받았구나. 얼굴에 그늘만 봐도 느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정말 함께 사는 소중한 가족들에게 그림자 드리우지 않도록 환한 햇빛이 가득하도록 서로 노력하고 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채널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 또 별일 없는 하루 되셨길 바랍니다.